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육군 중장으로 예편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친일파 이응준. 이응준은 1890년 평안도 안주목에서 이정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6년 상경했는데 고향 선배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노백린의 영향을 받아 군인이 되기로 해서 보성전문학교 1학년을 일기로 다녔습니다. 1908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남은 육군무관학교에 편입했고 1909년 9월 3일 일본 동경 소재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 예과 3학년에 편입했으며 1910년 본과로 진학해 1912년 졸업했습니다. 이후 도쿄의 보병 제3연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사관 후보생으로 6개월간 대부 근무를 마친 후 1912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14년 5월 26기로 졸업했는데 조선인 중 차석이었다고 합니다. 1918년 8월 시베리아 간섭 전쟁에 일본이 가담하자 블라디보스토크의 파견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그곳에 사는 조선인을 통해 러시아인, 중국인, 조선인 공산주의자를 파악하고 대민정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갑의 딸 이정희와 결혼했는데 일본군 장교의 결혼은 육군 대신에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응준은 일방적으로 결혼했고 이를 보고받은 육군 대신은 조선징은 어쩔 수 없다면서 근신 처분만 내렸다고 합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지청천, 김경천 등과 일본군을 벗어나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할 것을 합의하고 망명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응준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독립운동을 하던 최성수에게 권총을 빌려주었다. 최성수가 체포되어 그도 헌병대에 취조를 당했는데 그를 아끼던 조선 군사령관 우스노미야 다로 대장의 배려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신 망명을 포기해야 했다고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1920년 최성수에게 권총을 제공한 사건에 연루되긴 했으나 단순 도난 사건으로 처리되어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1920년 4월 조선군사령부로 전속되어 제24단 보병 제40여단 보병 제79연대에 배치되었고 대위로 진급한 후 대대부관을 거쳐 예하 중대장을 맡았으며 1928년 일본이 제남 사건을 일으켰을 때 펑텐에 파견되었습니다. 1931년 소저로 진급했고 1934년 제24단 보병 제79연대 대대장을 맡았으며 1936년 중저로 진급해 제79연대 소속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약학전문학교에서 배속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단사령부나 북진아방면 군사령부 등에서 주로 병무나 병참수송 분야에 종사했고 남원전투, 석가장전투, 산서성전투에도 참전했습니다. 1940년 조선군에 복귀해 1942년까지 경상북도 대구에 근무했는데 1941년 대좌 승진 즈음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동원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강연회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응준은 징병제 실시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인력동원에 앞장섰는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에 포함시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달았습니다. 애국지사 이갑의 지원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 인연으로 사이가 되었으며 그에 대한 존경심과 동질감을 가졌다. 그런 성향으로 인해 1919년 김광서, 지석규 등과 함께 모의했으나 탈출하지 않았다.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할 국가에 대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일제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같은 육사 출신이면서 대륙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선후배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합리화될 수 없다. 여기서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나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할 국가관념이 결여라는 구절은 일제에 충성한 대부분의 조선인 일본군에게도 통용된다. 그는 일제 패망 당시 함경남도 원산부에서 원산항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간신히 탈출해 서울로 들어왔는데 일본 육사 출신의 대다수 장교들처럼 근신하던 중 미군정에 호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일본군 출신 중에서 가장 최선임이면서 고급 장교인 대저였기 때문으로 당시 조선 내 일본군 장교 중 최고 위급은 이응준과 1년 후배인 김석원이었습니다. 본인 회고록에 따르면 미군정에 출두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거절했지만 미군 아고우 대령이 일본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해 군사고문직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챔프니 대령과 뱀부 계획을 세우면서 군사영어학교를 세웠는데 60명의 일기를 선발할 때 만주군 출신 20명은 원용덕이, 국부군 출신 20명은 조계옥이,
일본군 출신 20명은 이응준이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국부군, 즉 광복군 출신들이 미군정의 정책을 보이콧하는 바람에 대다수는 일본군과 만주군으로 채워졌지만 이응준은 광복군 출신 유동열을 설득해 광복군 출신들도 하나둘씩 입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군정의 의지로 1946년 6월 대령으로 특별임관하고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는데 1949년 강태무, 표무원 월북 사건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3사단장, 5사단장, 미아리 전선 전투사령관, 전남지구 전투사령관 등을 지냈으나 이범석의 후임인 국무총리 서리경, 국방장관 신성모와의 불화로 군무를 떠났다가 1952년 육군대학 총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제주도 모슬포 제1훈련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중장으로 진급했고 1955년에 예편했는데 그 후 최신부 장관과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등을 지내다 1985년 7월 8일에 9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부인은 독립운동가 이갑의 고명딸인 이정희 여사로 그는 안창호를 병수발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가들과 많은 교류를 했으며 안창호뿐 아니라 이승훈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1897년생으로 이응준이 사망한 곳과 같은 집에서 1987년 9월 29일 새벽 3시 반에 향년 91세로 사망해 사후 이응준의 국립서울현 중원장군묘역에 합장되었습니다. 남편의 친일 행위와는 별개로 모금 활동을 벌여 김성수 등의 도움을 얻어내 안창호의 병수발을 했고 이응준도 그녀를 도와 안창호의 병수발을 했다고 하지만 이응준은 대민정탐 업무를 담당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는 소위 시절이었던 1915년 7월 서울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가 도쿄의 국정여학교에 다니던 작가 김명순을 데이트 강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쿄 변두리의 아오야마 연병장 근처 숲에서 함께 산책 중이던 김명순이 같은 조선인이었던 이응준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것으로 일부 연구자는 이응준이 데이트 도중 김명순을 강간했다고 못 박기도 합니다. 이후 김명순은 부정한 여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소설가 김동인, 어린이날로 유명한 방정환 등의 문인들에게 공격당했으며 기구한 삶을 살다 1951년 일본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불행한 작가 김명순에 대해서는 문역들 성폭력을 당하고도 원인이 나쁜 피라고 매도를 당한 여성 작가 김명순 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응준은 한국사 시민강좌에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32명을 선정할 때 군사법률경제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세운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해 최신부 장관을 지낸 친일파 이응준이었습니다.